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 맨 뒤 임플란트의 뼈가 아주 많이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나중에 저 임플란트는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수술할 때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 수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 나면 이제 치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임플란트에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그 수명을 결정합니다. 오늘은 제가 보철과 전문의 관점으로 볼 때 임플란트 수명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래 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한 번 하면 평생 간다고 알고 계시는데 정말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임플란트도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인공 구조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마모되고 변형되고 손상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평생 쓰는 치료라기보다는 오래 쓰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구체적으로 임플란트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임플란트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기둥, 즉 뼛속에 들어가는 임플란트의 본체입니다. 이 부분은 치아의 뿌리 역할을 합니다. 잘 심어줬고 염증 없이 관리만 잘 된다면 10년 이상 혹은 평생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머리, 즉 보철물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치아처럼 생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씹는 힘을 직접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마모되거나 나사가 풀릴 수도 있고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런 상부 보철물은 5년에서 10년마다 한 번씩 수리하거나 교체가 필요합니다. 임플란트가 오래 가는 분도 있고 몇 년 만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도 있던데요. 수명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구강 위생 관리, 두 번째는 뼈 상태, 그리고 세 번째는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입니다. 먼저 임플란트 수술 이후 구강 위생 관리가 잘 안 되면 임플란트 주변에 치석이나 치태가 쌓이게 됩니다. 치석이나 치태는 세균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를 방치하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임플란트 주변의 잇몸뼈를 녹이게 됩니다. 결국 임플란트를 잡고 있던 뼈가 약해지면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신고 나신 후에는 구강 위생 관리를 정말 잘 해주셔야 합니다. 양치는 기본이고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 등을 잘 써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하는 관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은 치과에 방문하셔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은 생기지 않았는지, 양치는 잘 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상태를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번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쪽에 보이는 이분은 치과에 왼쪽 아래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많이 끼고 불편감이 있다는 증상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여기 엑스레이를 보면 맨 뒤 임플란트의 뼈가 아주 많이 녹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 사진을 보면은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껴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마도 저 부위에 양치가 잘 안 돼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고 뼈가 녹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은 그냥 쓰고 계시지만 아마도 나중에 저 임플란트는 염증이 조금 더 심해지면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임플란트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뼈의 상태, 즉 치조골의 질과 양입니다. 뼈가 충분히 단단하고 두꺼워야 임플란트가 제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잇몸뼈가 부족하거나 밀도가 낮다면 아무리 좋은 임플란트를 심어도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뼈 이식을 해서 임플란트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번에도 보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 환자분은 왼쪽이 맨 뒤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에 보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양이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CT를 찍어보니 뼈의 양이 2mm 정도밖에 되지 않아 뼈이식 없이는 임플란트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뼈이식을 충분히 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보철물까지 치료를 잘 마무리했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관리와 준비가 잘 되어야 임플란트가 오래 버틴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를 그렇다면 오래 쓰기 위해서 수술할 때도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 임플란트의 수명을 좌우하는 마지막 요소는 바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와 각도, 깊이입니다. 임플란트가 잘못된 위치에 심겨지면 씻는 힘이 한쪽으로 집중되면서 보철물이 깨지거나 나사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뼈가 없는 곳에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 임플란트 나사선이 노출되게 됩니다.
나사선은 당연히 치태, 치석 등이 잘 끼게 되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쉽게 생기게 되고 이를 방치하면 임플란트를 제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분은 예전에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심으신 분인데 최근에 임플란트 주변에서 고름이 나오고 불편감이 있으셔서 저희 치과에 내원하신 분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하얀색이 뼈고 검정색이 염증인데 임플란트 주위의 뼈는 다 녹고 염증 조직만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이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보면 너무 바깥쪽에 심겨져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사방에 뼈가 있는 곳에 심겨져야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한쪽에만 치우쳐서 심겨진 임플란트는 금방 염증이 생기고 결국 얼마 쓰지 못하고 뽑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 찍은 사진을 보시면 임플란트 주변에 아주 많은 치석과 치태, 염증 조직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할 때 정확하게 식립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가이드 장치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가이드 장치를 이용한 임플란트 식립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으로 수술을 하면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심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수술 이후에 환자분이 주의해야 하셔야 할 점도 있을까요?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도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흡연은 회복을 늦추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수술 전후 최소 2에서 4주 정도는 금연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당뇨가 심하시거나 골다공증 약을 장기 복용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식립 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좀 더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임플란트는 수술만 잘하는 게 아니라 관리가 이어져야 오래 간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맞습니다. 정확한 식립은 기본이고 그 위에 환자분의 생활관리가 더해져야 임플란트를 최대한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 수명이 달라지는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법은 어떤 걸까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는 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치과 의사가 임플란트를 정확하게 심고 두 번째로 환자분이 꾸준하게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위치에 잘 심어진 임플란트라면 아래쪽의 기둥은 10년 이상 사용하실 수 있고 상부 보철물도 5년에서 10년 정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만 하셔도 충분히 오래 유지됩니다. 환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첫째로 정확한 식립입니다. 임플란트가 정확한 위치에 식립되지 않으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드 임플란트처럼 정확도를 높이는 수술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관리입니다. 수술이 잘 끝나도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특히 흡연은 염증과 회복이 잘 안 되게 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칫솔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 워터픽을 함께 사용해 임플란트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정기검진입니다. 임플란트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내원하셔서 임플란트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수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유익하고 자세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